평생 낫지 않을 것 같았던 아토피가 사이프렌을 복용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사이프렌을 약 1년 동안 복용했었는데요. 피부염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저희 남편 경험이나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점은 이처럼 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기는 한의사 청아한의원의 신나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 아토피에 반복되는 호전과 악화, 그리고 치료 과정 중 특히 면역억제제인 사이포렌을 약 1년간 복용했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처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에 작은 습진이 나는 정도였고 스테로이드 연고 며칠 바르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재발할 때마다 이 가려움증, 각질, 진물이 심해지고 점차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한창 심했을 때는 피부염이 전신으로 번져서 상하이 전체가 피와 진물로 물들 때까지 긁는 탓에 하루에 4-5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했어요. 아토피는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염증이 일어날 만한 음식을 제한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미역국에 밥 이런 식으로 밥 먹는 생활을 한 3개월 넘게 해보기도 했지만 피부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고 나중에는 체중이 10kg 넘게 빠져서 체력만 더 안 좋아질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드리기 참 창피하고 무식한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든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건 물론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남편이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한 2년 동안은 남편과 저를 제외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모든 SNS를 탈퇴하고 집 앞 슈퍼나 미용실조차 못 가겠다면서 1년 반 동안은 머리도 안 자르고 오로지 집에만 있었어요. 아토피로 유명하다는 피부과 한의원도 여러 곳을 다녀왔고 식단, 보습, 청결관리 등 아토피에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갔던 대학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제 대신에 이 면역억제제인 사이포렌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낫지 않을 것 같았던 아토피가 사이포렌을 복용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사이포렌을 약 1년 동안 복용했었는데요. 피부염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좋았던 사이포렌을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서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저희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길고 길었던 치료 과정 중에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이 사이포렌으로 치료가 잘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이포렌을 복용하면서 아토피 증상 자체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만 다른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겨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이포렌을 복용하면서 저희 남편이 실제로 겪었던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속쓰림, 울렁거림, 더부룩함 등 이 소화장애가 좀 심해졌고 이유 없이 설사하는 날도 좀 많아졌고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좀 자주 호소했어요. 당시에는 당장의 가려움증, 진물, 각질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부작용을 감내하고 나서도 피부염만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 남편이 사이포렌 복용을 중단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약 1년 동안 복용을 했는데도 복용할 때만 효과가 좋고 하루라도 용량을 줄여서 복용하면 바로 피부염이 악화됐다는 점이에요. 스테로이드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이포렌도 결국은 증상 완화제일 뿐이고 치료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만성 염증이 생긴 원인, 이토록 면역체계가 불안정해진 원인을 찾아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전부 살펴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매운 거를 먹거나 기름진 거를 먹었을 때만 물음변을 좀 보게 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물음변을 보거나 배탈 나는 날이 잦았어요. 또 속트름이 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해하는 날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소화기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위장장애를 더 일으키니까 피부염이 나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희 남편 경험이나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들어가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점은 이처럼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소화기에는 면역세포가 70% 이상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이 아토피 환자분들에게 식단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아토피 습진이 안 낫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첫 번째, 평소 자극적인 음식, 야식, 과식, 잦은 음주를 한다면 우선 식습관 교정부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둘째, 유독 소화가 좀 더 안 되거나 물음변을 유발하는 음식, 특정 상황이 있다면 이런 악화 요인을 최대한 피해보세요. 세 번째, 이렇게 악화 요인을 최대한 피해서 일반적인 한식 위주로 먹었는데도 내가 컨디션이나 스트레스에 따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있거나 설사 또는 변비가 지속된다면 이때는 관리로만 해결될 단계가 아니라 증상에 따른 직접적인 치료를 해주어야 소화기 증상과 피부염이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의 피부염이 너무 괴로워서 즉각적으로 증상을 억누를 수 있는 치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와 저희 남편도 그랬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조건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피부과 약을 3개월 이상 사용해보고 생활습관 교정도 해보았는데 피부염이 낫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토피는 원래라면 괜찮아야 할 자극에도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즉, 내 면역력 문제라는 거죠. 만성 난치성 피부염의 경우 단순히 이 증상 완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체내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줘야 돼요. 체내 염증을 누적시키고 면역계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소화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잦은 감기, 비뇨생식기계 문제처럼 환자분들마다 다양하니까요. 전문 의료진에게 꼼꼼한 상담 후에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한약 치료로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하고 면역계가 본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서 강력하게 염증을 억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피부로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피부염뿐만 아니라 이 원인이 되는 증상, 예를 들면 소화불량, 설사, 변비, 생리통, 빈뇨, 잦은 감기 이런 것도 같이 개선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만성 난치성 피부질환의 경우 내 면역력 문제이기 때문에 내 몸 안의 원인 치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현재 본인의 치료 방법이 알맞은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하루빨리 피부염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생활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